자, 이번 시간 연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소의 정의가 나오고 있죠.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열과 빛을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을 만큼의 발생시키는 현상 또는 열과 빛을 동반하는 급격한 산화 반응. 따라서 연소라고 하는 얘기는 앞으로는 산화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산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연소 반응이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가연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가연성 물질. 두 번째가 산소 공급원. 세 번째가 점화원.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 우선 외우는 방법은 첫 번째 글자들을 통해서 외울 수 있죠. 가산점이죠. 자,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가연물 또는 원료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산소 공급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연성 물질, 다시 말해서 연소를 도와주는 물질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소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산소 외에도 공기라든가 또는 산화제라든가 또는 염소가스라든가 불소가스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산소 공급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점화원 그러면 이것은 열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에너지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어떻든 연소에 3요소 하게 되면 가연성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연소의 4요소다. 그러면 이제 연쇄 반응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연쇄 반응.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중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서 보기 1, 2, 3, 4 하면 당연히 연쇄 반응을 골라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 책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온도에 따른 불꽃의 색상을 좀 표에 간단하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고 이건 이제 시험에서 불꽃의 온도에 따른 불꽃의 색깔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건 암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떻든 자, 우선 이 중에 가연성 물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연성 물질은 연소가 가능한 물질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로서 가연성 물질이 산화되기 쉬운 거라야 된다는 얘기죠. 산화될 수가 없다면 그거는 가연성 물질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같은 거, 크세논, 라돈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산소와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에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화 반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연소 반응이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죠. 1차적으로 얘네들은 가연성 물질의 조건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산화 반응을 하지만 발열 반응이 아니라 흡열 반응인 경우도 역시 가연성 물질은 될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질소산화 물질 같은 것들은 오히려 발열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 흡열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연성 물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가연성 물질로서 되기 위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 우선 첫 번째는 산소하고 화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연소열이 좀 많이 생겨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된다. 열 전도율이 적어야 된다.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킬 때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서 간혹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가연성 물질로서 조건이 틀린 것은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산소와 결합할 수 있어야 되고 연소열을 발생해야 되고 열 전도율이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수험생들이 많이 틀리기 쉬운 게 뭐냐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 그랬더니 활성화 에너지가 커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종이 같은 경우는 성냥불로 쉽게 불이 붙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책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토치 정도 되는 큰 에너지를 불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책상 앞에서 성냥불은 불연성 물질이 되죠. 우리가 성냥불을 가지고 책상을 태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작은 거에서 더 잘 타는 게 바로 가연성 물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든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하고 화합해야 되고 연소율이 발생해야 되고 열전도율이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소의 3요소 중에 두 번째 산소 공급원. 자, 우선 이 중에 공기라든가 산화제라든가 염소가스, 불소가스 등이 있다고 했는데 우선 아시다시피 공기 중에 산소는 약 21%, 20.8%인데 약 21%의 산소가 존재하고 있죠. 자, 이거 외에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위험물 중에 인류위험물, 산화성 고체, 육류위험물, 산화성 액체, 오류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 이런 것들이 바로 산화제로서 산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류와 육류는 고체 산화성 액체로서 산화제로서의 어떤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고 오류 같은 경우에는 가연성 물질이면서 자체 내 산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소 공급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우선 인류 중에 이건 이제 산화성 고체 그랬는데 대표적으로 KClO3라고 하는 염소산 칼륨이 어떻게 산소가스를 발생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제1류위험물로서 염소산 칼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시약은 염소산 칼륨 KClO3 준비했고요. 당연히 열분에 의해서 산소가스를 발생하기 때문에 조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냥 해도 되지만 이제 반응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촉매로서 이산화망간을 사용을 할 거예요. 촉매로서 MnO2 이산화망간 사용할 거고요. 지금 제가 미리 이렇게 시험관에다가 염소산 칼륨 일정량과 그다음에 이산화망간을 섞어서 이렇게 시험관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당연히 촉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일 거고요. 자, 불을 붙이게 되면 이 안에서 이제 산소가스가 발생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집기병에다 물을 가득 채워놨고요. 자, 그리고 나서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붙이게 되면 이 안에서 염소산 칼륨은 열분에 의해서 산소가스를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집기병 안의 상황을 좀 잘 봐주셔야 돼요. 집기병 안에서 이제 열분해를 통해서 기포가 올라오게 될 텐데 그 기포는 산소가스라는 거죠. 이제 산소가스가 발생하게 되면 병 속에 있는 물을 막 밀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자, 기포가 발생하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뽀글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산소가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산소가스라는 얘기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산소가스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산소가스를 한번 포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생되는 기체가, 산소 기체가 집기병 안에는 물을 확연하게 밀어내고 있는 장면이 보이시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산소가스는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자, 집기병 안에 샬레를 이용해서 뚜껑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상층 부분은 산소가스입니다. 당연히 산소가스는 색깔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죠. 하지만 이게 산소가스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램프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핀셋을 이용해서 마그네슘을 좀 연소를 시켜볼 텐데 마그네슘이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순수한 산소가스 안에서 연소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네, 훨씬 밝은 빛을 내면서 타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유황을 또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황 이류위험물입니다. 조금만 태워볼게요. 자, 유황도 역시 공기 중에서 당연히
용융된 다음에 연소를 하는 증발연소 형태인데, 이 유황의 경우가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것과 순수한 산소가스 안에서 연소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파란색 불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황이 거의 다 용융이 돼가고 있고요. 이제 촬영상 이게 아마 파란색 불꽃이 잘 안 보일 텐데 제 눈에는 확연히 보이거든요. 자, 공기 중에서 이렇게 타고 있었는데 이걸 한번 이제 순수한 산소가스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명확하게 지금 불꽃이 또렷하게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봐서는 역시 순수한 산소가스에서 더 잘 연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염소산 칼륨은 산소가스를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그 외에 그 조연성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오존이라든가 불소라든가 염소가스 같은 것들이 바로 조연성 기체에 해당이 되죠. 자, 이번엔 점화원입니다. 점화원. 점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떤 물질의 발화에 필요한 최소 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점화원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성냥불, 라이터불 이런 것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외에도 정전기라든가 마찰, 충격, 뭐 산화열 이런 것들이 다 점화원이 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연소의 3요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쇄 반응입니다. 연쇄 반응은 가연물이 열을 발생하는 경우 발생된 열은 가연물의 형태를 연소가 용이한 중간체, 라디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디칼. 라디칼이라고 하는 형태. 자, 이런 걸 형성해서